여러분 혹시 계피 좋아하세요? 저는 계피를 정말 좋아해서 사탕도 계피맛 사탕을 제일 많이 먹는데요. 정향 그리고 후추와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로 손꼽히는 계피는 톡 쏘면서도 맵싸한 맛을 자랑하는 최고의 향료이자 그 속에 숨겨진 탁월한 효능 때문에 한방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당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며 체지방 감소, 염증 완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몸에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하죠. 실제로 암 전문 국제 암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실험쥐에 계피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20일 정도가 지난 뒤부터 암덩어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고 4주 후에는 무려 80%까지 작아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41가지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 증진, 정력 강화, 위장 건강, 노화 방지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계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계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계피를 시나몬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것입니다. 최근 모 연예인이 방송에서 시나몬 가루를 먹으면 운동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고 혈압과 혈당에 좋다는 말에 너도 나도 계피를 많이 찾지만 계피를 시나몬처럼 먹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를 영어로 하면 시나몬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시나몬과 계피는 서로 다른 종류인데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라는 시나몬이 단지 계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 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계피의 학명은 보통 차이니즈 시나몬이나 카시아 시나몬이라 부르고 시나몬의 학명은 실론 시나몬이라 부릅니다. 실론 시나몬은 스리랑카의 옛 지명인 실론 섬과 인도 남부가 원산지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계피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이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계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섭취했다가는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인데요. 계피에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을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의 독성을 일으켜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지어 동물 실험 결과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 쿠마린 성분은 실론 시나몬보다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카시아 시나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실론 시나몬의 쿠마린 성분이 0.004% 정도로 함량이 낮은 반면 카시아 시나몬에는 쿠마린 성분이 약 1%로 비교적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1에서 2티스푼 정도만 섭취해도 쿠마린 허용치가 초과되는 양이기 합니다. 2013년 당시 한국에 수입된 계피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계피가 2127톤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중국 계피가 49톤으로 15.7%를 차지했는데요. 미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된 카시아 시나몬은 실론 시나몬에 비해 값이 저렴한 데다 소량만 사용해도 맛과 향이 강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여겨지는 식품으로 흔히 수정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카시아 시나몬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시아 시나몬에는 쿠마린 성분 함량이 높아서 자칫 간과 신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계피를 이용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계피가 아니라 실론 시나몬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피를 섭취할 때 이 점 잘 알아두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계피를 가루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계피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섭취량이 늘면서
그에 따른 섭취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피가루를 그냥 입에 털어넣고서는 물과 함께 섭취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섭취법입니다. 계피가루를 그대로 입에 넣게 되면 입안과 목구멍에 자극을 일으켜 자칫 사례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때 기도를 통해 가루가 폐로 들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폐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피가 가진 섬유질을 폐가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폐에 축적되어 염증이 지속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계피 가루를 직접적으로 바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입안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계피에는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지만 반대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계피에 신라말데히드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구취의 원인이 되는 구강 박테리아를 억제하며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입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오히려 잇몸과 같은 구강 조직에 자극을 일으켜 잇몸이 붓는 등 염증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침분비가 원활한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낮겠지만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거나 침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피를 섭취한 뒤에 잇몸이 가렵거나 뜨겁고 붓는 증상이 생긴다면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계피를 드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한번 헹궈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약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계피는 적당량을 섭취할 때 대부분의 약물과 함께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심장병, 간질환 치료제 등의 약을 복용 중일 때 계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계피의 효능들이 이러한 약물과 더해지면서 상호작용으로 인해 효과를 향상시키거나 반대로 효과를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약 중에서도 파라세타몰, 아세트아미노펜, 스타틴과 같은 약들은 계피와 만나면 간에 부담을 줘서 간 손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뒤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항체 생산을 촉진시켜 기침이나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며 특히 관절에서 발생하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명의 관절염 환자들에게 꿀을 큰 술로 하나, 계피가루를 작은 찻술로 반을 섞어서 복용시켰더니 이 200명의 환자들 중에서 73명은 일주일 내에 통증이 완전히 가셨고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이 한 달 이내에 통증 없이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나몬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폴리페놀은 인슐린 민감성 향상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좋은 성분이며 뜨거운 물과 섭취하실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커피에 타서 먹는 것입니다. 계피를 섭취하는 방법 중 추천드리는 것은 커피에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에 계피를 조금만 첨가해준다면 맛과 건강 모두를 챙길 수 있는데 계피 중에서도 실론 시나몬은 우리가 알던 카시아 시나몬보다 향과 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매운 맛이 덜하기 때문에 은은한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어려울 것 없이 커피 한 잔에 시나몬 반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커피 원두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는 이미 시나몬 스틱을 넣고 끓여서 만든
카페드 올라라는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계피는 체내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각종 염증 분자를 차단해 염증에 관련된 질병 발병률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성질에 의해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으니 꼭 커피에 계피를 첨가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바나나 좋아하세요? 저는 바나나를 정말 좋아해서 어릴 적 별명이 원숭이였는데요. 저희 가족도 모두 바나나를 좋아해 언제나 바나나 한 다발이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바나나는 몸에도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바나나는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기, 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체내 호르몬에 관여하여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등 건강에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한국인의 10명 중 4명이 불안함이나 우울감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가 심하다면 당연히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도 꽤나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나나 속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바나나. 그런데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바나나가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바나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건강에 최악이 되는 바나나 섭취법. 첫 번째는 말린 바나나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때문에 최근 들어 몸에 좋은 과일을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자주 섭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말린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휴대가 간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수분을 날리고 말린 덕에 맛이 응축되고 특유의 진한 맛과 쫄깃한 식감 덕분에 날이 갈수록 말린 과일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말린 과일들도 생과일만큼 몸에 좋을까요? 과일을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과일과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열량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생바나나의 경우 100g당 9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지만 말린 바나나는 100g당 480칼로리 정도로 무려 5배가 넘는 열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말린 과일이 생과일보다 포만감이 적다 보니 무심결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말린 바나나를 생바나나 1개의 양만큼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5개 분량의 바나나를 먹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말린 과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설탕입니다. 말린 과일도 충분히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상품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더 달고 자극적인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첨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당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체질마저 변해 살이 더욱 쉽게 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온몸의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결국 우리 몸속에서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 말린 과일을 먹는다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과일 본연 그 자체를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바나나와 고구마는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거나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바나나와 고구마 모두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섭취 시 포만감이 비교적 오래가기에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펙틴 성분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때 생길 수 있는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음식 모두 칼륨 함량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칼륨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류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서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을 유발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다가 오히려 신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에 바나나 우유가 있듯이 달콤한 바나나와 부드러운 우유는 서로 환상의 궁합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마그네슘 성분이 우유 속 칼슘의 흡수를 돕는 동시에 바나나의 칼륨 그리고 우유의 칼슘이 체내 염분 배출을 도와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바나나와 우유 두 음식 모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불안함과 우울함은 줄이면서 행복감은 높여주고 불면증을 개선하여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두 음식의 영양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할지라도 위장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식물의 섬유소 성분을 소화할 수 있게 분해해주는 효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소화됩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장 속에서는 메탄가스 등이 많이 발생해 더부룩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진다면 장에서 음식이 과하게 발효되어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심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오트밀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귀리를 압착해 만든 것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섬유질 때문인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는 대부분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용성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혹 바나나를 먹은 뒤에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으로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바나나와 오트밀을 같이 섭취하면 균형 잡힌 섬유질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과 접착력이 강해서 체내 독성 물질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켜 고지혈증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식품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가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 B6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함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나 땅콩, 아몬드, 호박씨 등의 견과류를 더하면 견과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생성의 원료로 작용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중에 초록색 바나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초록색 바나나는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바나나는 초록색과 노란색, 그리고 죽은 깨무늬와 갈색이 있죠. 보통 우리가 바나나를 구입할 때 녹색이 도는 바나나를 구입할 경우 후숙한 뒤에 먹는데, 후숙하지 않은 초록색 바나나는 맹맹하고 단맛이 적어서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에는 의외로 엄청난 효능이 숨어 있는데요. 덜 익은 느낌이 드는 단단한 초록색 바나나에는 일명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저항성 전분이 노란색 바나나보다 2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포도당으로 전환돼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살이 덜 찌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최근 영국 뉴캐슬대 연구에서는 이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암 발생 확률이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식도, 위, 담도, 췌장, 십이지장 등 상부 소화관의 암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소장에서 잘 소화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은 대장으로 내려가 발효 과정을 거치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진들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하루 전분 섭취량은 덜 익은 바나나 1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5%만 저항성 전분으로 대체해도 식후 지방 연소를 23%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어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초록색 바나나 섭취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도 경기 전 많은 양의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경기 중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소염제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는 필수 영양소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졌지만 인공 향료나 설탕, 카페인과 같은 화학 첨가제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 최근에는 스포츠 음료 대신 바나나처럼 천연 음식으로 대체하는 선수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탄수화물과 천연 당분인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무엇보다 화학 첨가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휴대용으로 자주 추천되는 음식입니다. 미국 애팔레치안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운동 중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바나나의 항염증 효과 등이 스포츠 음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시간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을 먹거나 마시면 운동 강도를 오래 유지시키고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운동 후 스포츠 음료를 마신 사람보다 바나나를 섭취한 선수에게서 염증을 일으키는 콕스2라는 호르몬 생성이 더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자 한다면 운동 전 또는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 좋아하세요? 저는 가지를 정말 좋아해서 가지로 만든 반찬이라면 가리지 않고 참 좋아하는데요. 물렁한 식감과 특유의 향 때문에 한국인이 싫어하는 채소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강렬한 보랏빛과 윤기를 자랑하는 가지는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에 좋은 성분을 두루 가지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가지의 보라색 껍질에 풍부한 나수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은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가지의 연한 속살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은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비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약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여름철 자외선으로 인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이 좋고 몸에도 좋은 가지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가지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가지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간혹 가지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가지를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지는 대표적인 컬러푸드이지만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식품입니다. 가지를 생으로 먹었을 때 아린 맛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솔라닌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솔라닌은 싹이 난 감자에 있는 독성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가지에도 솔라닌이 있습니다. 물론 잘 익은 가지에는 솔라닌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생으로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성분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 구토와 현기증 또는 위경련을 유발하고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심할 경우 호흡 곤란과 의식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또한 민감한 분들의 경우 아주 적은 양이라도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는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가지를 100도 이상에서 굽거나 찌고 또는 데치는 등 열로 조리하면 솔라닌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을 활용해 가지를 요리하면 가지의 아린 맛을 없애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맛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열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지를 조리하기 전에 잘라서 물에 잠시 담가 놓으면 솔라닌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더욱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지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시원하고 입맛을 살리는 가지 오이 냉국, 여름철에 많이 즐겨 드시죠? 그런데 가지와 오이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평소에 몸과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가지와 오이는 무더운 여름철, 열을 내려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몸이 뜨거우신 분들의 열독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속 화끈거리는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얼음찜질의 효능도 있답니다. 실제로 관절염과 같은 염증으로 인한 만성적 질병 치료에 가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지와 오이는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 섭취할 경우 몸을 차갑게 만들고 소화불량과 복통, 그리고 냉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이 차가워지면 심장의 혈류량이 떨어지고 혈액의 뭉침이 발생해 뇌졸중, 저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지와 오이는 100g당 칼로리가 20칼로리도 되지 않고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엽산, 칼륨 등이 다량 함유돼 있어 여름철 땀이 많이 나고 피로에 지친 분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매우 이로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과한 이뇨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만 섭취해도 수분이 가득한데 오이까지 함께 먹으면 이뇨작용이 2배가 되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이뇨작용은 몸속 노폐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까지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이와 더불어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와 오이를 함께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최악의 가지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가지 튀김입니다. 바삭바삭한 맛에 보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도는 튀김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지튀김은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가지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기름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름에 튀긴 가지를 드시게 되면 건강에 해로운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6는 오메가3와는 다르게 과다 섭취할 경우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전을 만들어 결국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저칼로리 식품으로 알려진 가지라도 튀김으로 만들면 열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가지 튀김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지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애호박입니다. 가지와 애호박은 여름에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채소로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가지는 다른 채소에 비해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제거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가지의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계열의 색소 중 하나인 나수닌이란 성분이 있어서 활성산소 제거에 가장 강력한 효능이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지는 페놀레산 성분 또한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어 다양한 질병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암은 물론이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호박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인데 베타카로틴은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혈관의 염증 반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심지어 애호박의 비타민C는 노화 방지까지 해줍니다. 그러니 가지와 애호박을 함께 드시는 것은 제철 보약을 드시는 것은 물론이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챙기시는 매우 좋은 식습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가지는 꼭 애호박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가지와 애호박은 살짝 데치고 조물조물 함께 무쳐서 가지 애호박 무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향긋한 참기름 한 스푼 두르시면 요리에 풍미를 더한 맛있는 여름 반찬으로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부추입니다. 가지와 부추는 찰떡궁합으로 불릴 만큼 맛과 영양이 아주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부추는 우수한 천연강장 식품이며 부추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액을 우리 몸에 골고루 공급해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의 신장의 냉기를 잡아 기를 잘 통하게 해주며 무릎과 허리를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추의 풍부한 비타민이와 천연 피로의 소재로 불리는 황화알일이라는 성분은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무더위에 지친 피로를 빠르게 해소시켜줍니다. 그러니 성질이 따뜻한 부추와 가지를 함께 섭취하시면 가지의 차가운 성질을 부추가 중화시켜 모든 영양분의 소화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노화 예방 및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가지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맛은 물론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극대화하여 영양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 고르실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지는 통통하고 길이가 짧으면서 가벼울수록 맛이 좋다고 합니다. 또 가지의 색깔은 선명하고 윤기가 있으며 손으로 만져볼 때 단단한 것으로 골라서 요리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가지와 궁합이 최고인 음식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보시려면 어떠한 기름과 함께 드시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들기름은 올리브유와 함께 건강에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하루에 한 스푼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기억력 증진과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진 오메가3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끈적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뇌 건강에도 좋아
치매 예방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지와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암 및 치매 예방의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고소한 향과 맛도 같이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지를 드실 때는 꼭 들기름과 함께 버무려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토마토 좋아하시나요? 저는 방울토마토, 토마토 주스, 샐러드에 들어간 토마토, 토마토 소스가 잔뜩 들어간 스파게티 등 토마토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이자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토마토는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억제하는 등의 탁월한 효과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를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먹었다가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마토를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토마토를 보다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초록색 토마토. 우리가 흔히 먹는 토마토는 대부분이 빨간색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색깔의 토마토가 개발되면서 그 효능도 모두 제각각인데요. 검은색 토마토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성인병과 노화 예방을, 노란색 토마토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흰색 토마토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토마토들이 개발되면서 초록색의 토마토도 품종 개량된 것으로 오인해서 무심코 먹는 경우가 있는데, 초록색 토마토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초록빛을 띠는 덜 익은 토마토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감자에 싹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성분으로서 이를 섭취할 경우 두통이나 복통, 메스꺼움, 구토, 혈액순환 및 호흡장애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혈액 속 적혈구를 파괴시켜 빈혈을 유발하고 온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심하면 신경마비나 중추신경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솔라닌 성분은 물에 녹지도 않으면서 끓여도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붉은 빛이 없는 초록색 토마토는 반드시 후숙한 뒤에 먹어야 합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두 번째, 흠집이 난 토마토. 시중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일명 못난이 토마토에는 상처가 나거나 흠집이 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흠집이 나 있는 토마토를 자칫 잘못 먹었다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다른 채소에 비해 껍질이 얇으면서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흠집 사이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채소인데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흠집 난 토마토의 세균 정도를 측정했더니 흠집이 없는 토마토에 비해 무려 72배가 넘는 세균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화장실 변기보다도 무려 1.7배가 더 많은 수치였는데요. 이렇게 세균에 노출된 토마토를 섭취하면 발열이나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고 장기간 섭취하게 된다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토마토들은 100도 이상에서 익혀 먹을 경우 머물고 있던 세균들이 모두 사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토마토를 깨끗이 씻은 뒤 충분히 가열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세 번째, 통풍, 결석, 신장질환 환자는 토마토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통풍이란 우리 몸속에 생기는 노폐물 중의 하나인 요산이 관절에 침착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요산은 우리 몸의 세포가 죽으면 나오는 퓨린이란 물질에서 만들어지며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런데 통풍 환자들은 요산 배설 장애로 인해 체내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 때문에 퓨린 함량이 많은 술이나 생선,
고기, 내장류 같은 음식들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토마토 그 자체로는 퓨린 함량이 낮지만 섭취할 경우 혈청 요산염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의 오타고 대학 연구팀이 통풍 환자 2051명을 대상으로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통풍 발작의 발생 유무를 조사했더니 1위가 생선, 2위는 술, 3위가 육류이고 그 뒤를 이어 토마토가 4위를 차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직 이에 대해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토마토 섭취가 직접적으로 통풍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풍에 걸릴까봐 섭취를 겁낼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통풍 환자들의 경우 토마토를 섭취했을 때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네 번째는 공복에 먹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소화를 돕고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 혈압이 높아지는 아침에 분명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공복에 토마토만 먹는 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공복에 토마토를 먹을 경우 토마토의 타닌산이 위장의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일으키기도 하며 토마토의 펙틴이라는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융해가 잘 되지 않는 덩어리로 변하면서 위장 내부의 압력을 높여 복통과 함께 소화불량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토마토를 먹어야 한다면 식사 후 후식으로 먹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토마토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섭취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 성분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가열해 먹었을 때 체내의 흡수율을 최대 약 5배 정도 높일 수 있어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며 몸 안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쓰이지만 이러한 기능은 몸속 칼륨과 나트륨 양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때문에 토마토만 먹었을 땐 칼륨 농도만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 토마토에 약간의 소금을 뿌려 먹으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맞춰져 세포의 에너지 대사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공기 중 산소를 만나면 산화될 수 있는데 약간의 소금을 뿌리면 비타민C가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토마토를 보관할 때 꼭지를 떼지 않을 경우 곰팡이나 세균 등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기 전 꼭지를 뗀 후 보관하면 토마토에 부패균이 발생하지 않아 좀 더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냉장 보관할 경우 껍질 속 세포막이 손상돼 수분이 날아가며 단맛은 줄어들고 몸에 좋은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40%나 손실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토마토는 되도록 서늘한 상온에서 보관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고 그렇지 않다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계피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